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치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오는데 보니까 뭐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였지만 매하고 상수가 금방 작은 부분을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tum에도 보글보글 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 그 토론에도 세부 말리는 매화 이 작은 꽃망울처럼 뭔가 이 결실을 거두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어서 오산시 양동규. 박정수 과장님께서는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보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래요. 공무원들 제일 좋은 PB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 나 잘 모르더라. 근데 저희들은 또 그냥 넘어가요, 또 보면. 그리고 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워크레인 코핑할 때 근로감독관 현장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 기간 중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 기간 중에만 제 타워는 코핑을 4번 했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사분들 본인 장비 코핑하실 때 그 근로감독관 보신 분 계십니까? 있습니다. 아마 근로감독관이 나오긴 나왔을 겁니다. 원청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하고 비타 500 박스 하나 들고 나왔을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은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은 고개도 못 드실 겁니다. 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근로감독관들 진정으로 노동자를 좀 생각하게, 노동자를 위해서 움직이게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 우리 목숨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돼지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나양욱이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자 가운데 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 2018년 수석하고 이런 말씀. 예, 저는 한국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가 조직국장 김성영입니다. 2018년 이용호 의원님 국정감사 때 사고친 조태영 사무관이 다른 데 발령이 됐어요. 지금 현재 타워크레인 사고 안전한가, 이대로 괜찮은가 안전한가, 이 자리에 박병석 과장님 도망갔어요. 또 국회의원 옆에 앉아 계셨던 국장님 자리 거꾸로 도망갔어요. 이게 대한민국 중앙정부 있잖아요. 국토부 현실입니다. 이게 세종시 정부청사요. 사고만 치면은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사고 친 사람이 여기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잘못됐잖아요. 과연 그렇죠? 과연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저기 의견만 좀 예. 그리고 그 아까 국토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뭐 노사정 힘을 모아야 된다. 저 그 얘기 4년 들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우리 모여서 노사정이 과장님 타워크레인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과장님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전문가를 배제해가지고 법을 발의하고 엊그저께 심의교육위원회 그 뭐죠? 정부청사죠? 사업자만 불러가지고 힘없는 사업자만 쎄 불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게 정부가 지금 한 행태입니다. 이게 지금 노사정 회의하신다고요? 그거 4년 동안 건의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 올해는 아마 예.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예, 그리고요. 예, 예. 짧게 예. 1분만 더 해주십시오. 예. 그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그 건설기 안전은 아시죠? 국토부 과장님 안전은 남사에다 6,000평 땅굴이 돼가지고 검사 급행료 200만 원으로 충당한답니다. 공사비를. 이게 말이 되는데?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지금 추진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산업안전 과장님 소형타워 지금 근로형태를 보면요 건설사가 노동자를 고용하던 타워 임대사가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형타워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건설사 따로 타워 임대사 따로 급여 주는 자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뭔 말인지 아시죠? 과장님 불법 파견. 예? 이게 사고 원인 중에 또 하나예요. 왜? 급여 주는 자가 가불병정이에요. 그러니까 소형타워 기사는 무조건 충성, 복종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극 거부를 못하고 위험한 일도 그러다 보니까 타워가 자빠지고 부러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할게요. 국토부 관계자님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관계자님. 솔직히요. 대통령 10년사 할 때 신망 엄청 했습니다. 국가 제한 일납분 한 적이 있죠. 타워크를 넘어서서. 그걸 자랑이라 하는 이게 대한민국 행정기관이에요. 제발 좀 반성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비난한 거잖아요. 예, 됐습니다. 우리 이제 소수하고 상황 말씀 주시고 이번 동안 예. 저는 17년째 타워를 타고 있는 타워 조종사 일을 하고 있는 신지한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 유럽 선진국은 안전율을 더욱더 강화를 하고 있어요. 건설 장비에 대해서. 하지만 안전율이 높은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낮은 게 좋습니까? 당연히 높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영상에 보신 바와 같이 1997년도에 공청회도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안전율을 110에서 105로 줄여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국내 타워크레인 제작사들의 입김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중국산 저가 짝퉁 장비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정말 의문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이든지 유인, 대형 타워크레인이든지 없으면 안 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고가 나는 게 중국산 저가 짝퉁 타워크레인들이 우리 모든 건설 현장에 만연되고 다 포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중국산 저가 타워크레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험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부러지고 자빠지고 검증도 안 된 중국산 장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이 만약 4차 산업혁명, 무인화, 첨단화 그런 걸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리모컨을 잡고 담배를 피면서 일을 하고 아무나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반장들, 팀장들, 하다못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폐의 국적을 가진 외노자들이 우선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무인 산업화에 대한 잘못된 소형 타워의 정책, 그걸 파기해 주시고 무선 조종 장치에 대해서 철폐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국토교통부 박정수 과장님에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토건설부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1분 동안 우리 박 과장님 보임에서 얼마 안 됐겠지만 좀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좀 주목된 것도 있지만 특히 그러니까 건설 기계원 아마 이 검사 기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관들이 좀 전문성하고 도덕성, 공정성이 좀 강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나오는 그 소형 타워 크레인에 대한 그 자격 관리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제를 좀 개선해서 합리화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하겠습니다. 국토부 직원하고 노동부 직원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예. 수입해서 쓰시면 되십시오.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정리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4시 반까지 쓰고 나가야 되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노동부 얘기 좀 들을까요? 우리 소영 노동부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예. 우선 그 근로감독관들을 거의 못 보셨다 그래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또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방으로부터. 현장 모르는 사람을 나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담당 사무관이 아주 1년 내내 시달렸는데요. 아마 그 직접적으로 근처에 가서 하질 않고 그런 면이 있었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런 또 정책이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사고와 또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다만 다른 우리가 지도 점검 정책을 할 때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파견 문제는 작업 지시 문제하고 뭐 돈 주는 사람하고 서로 다르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고용 차별 개선과에 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나온 얘기는 꼭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의 문제도 아니고 또 볼트 핀 교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파워크레인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적어도 국제 기준 수준으로 한국에도 파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파워크레인이 국제 수준의 기준에 맞을 정도의